자, 이번 시간은 312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자, 내용은 용익 물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312페이지요. 네. 자,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성 가진 소유권에서 여기서 용하고 용하고 익을 뺀다면 여기에 바로 무슨 물건이다? 네, 용익 물건을 설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는데 갑의 소유자가 네, 처분권은 자신이 그대로 갖고 있고 사용 수익권만 주는 것이 바로 뭐다? 용익 물건이다. 그런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용익 물건 종류는 첫 번째 지상권이라는 타이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권이라는 타이틀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전세권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각각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눈도장 찍어서 하셔야 됩니다. 좀 암기사항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은 순서적으로 313페이지에 지상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권 내용은 일단 네, 여기 토지가 있다는 거죠. 토지. 자, 이 토지는 갑의 것입니다.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토지를 보통 갑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갑이 이 토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다가 네, 을이 와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토지를 좀 빌려달라. 이 토지 사용권을 갖다가 지상권으로 좀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토지 사용권을 지상권으로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을에 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빈 토지 사용할 때 목적이 뭘까? 네, 알고 봤더니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다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목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그죠? 또는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수목 심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상권 설정 받았다 한다면 네, 을이 이제 들어와서 이 토지를 현재 점유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때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명칭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갑이 지상권 제공자이기 때문에 갑의 명칭은 지상권 설정자다 이렇게 명칭을 들어갈 것이고 지상권 취득자니까 을은 지상권자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이 지상권 설정자는 현재 점유하다가 점유를 줬다가 이 계약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점유자는 아니지만 언젠간 돌려받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빌려 쓰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합의만 가지고는 안 되죠. 네, 합의 플러스 뭐다? 네, 등기까지 쳐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상권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거 지상권제 성질을 보게 되면 네, 첫 번째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물건이다. 자, 누구 토지죠? 타인 토지. 네, 갑 토지를 뭐 하는 거다? 네, 사용하는 특징은 채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물건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물건이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특징은 나중에 이 지상물하고 지상권은 변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토지 사용권이 바로 뭐고요? 이게 지상권이죠. 이 지상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공작물 설치하거나 수목 있죠. 네, 그 다음에 뭐요? 지상물을 소유하죠. 누가? 을이요, 을. 그러니까 지금 이 을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토지 사용권 지상권하고 두 번째는 지상물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물하고 이 지상권은 네, 별개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별개의 것. 따로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을은 네, 지상권을 그대로 보유한 채 지상물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상물을 그대로 보유하고 지상권을 타인한테 양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별개의 것이니까 결국 결론은 뭐다? 네, 따로따로. 따라서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분리 처분이 뭐하다?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태도라는 거. 네, 그 정도 설명하면 되고요. 두 번째, 법 조문상 지료 지급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지료 지급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토지 사용료,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요소로 하지 않는 물건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은 네, 지상권은 유상도 좋고 네, 무상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 유상, 무상 모두 뭐하다? 가능하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료를 지급하기로 만약에 약속했으면 당연히 지급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유상, 무상 가능하다. 그럼 나중에 지료 연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은 나중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직접 토지를 지배한다. 직접 토지를 지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물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건.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당연히 물건이니까 토지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요거는 등기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을이 등기를 한 이후에 갑이 혹시 토지를 병한테 소유자가 변경이 생겨도 새로운 등기를 치더라도 이 등기가 이거보다 빠르니까 이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다? 여전히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을은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뭐 이런 성질을 지금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상권 취득은 생략하고요. 지상권 취득은 지금 이렇게 합의해서 들어가는 이게 본래 모습이고요. 이제 법률 규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법정 지상권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나올 거니까 요건 일단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315페이지 가서 지상권 존속 기간입니다. 존속 기간. 네,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죠. 네, 그럼 보통은 기간을 보통 서로 약정하지요. 네, 서로 약정했을 때 약정한 대로 간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했을 때는 최단
기간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 조심할 것은 단입니다. 단축하면 연장시킨다. 그래서 최단기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최장기간은 규정이 없습니다. 최단기간. 이 최단이라는 것은 단축하면은 단축하지 말아라. 단축하면 법이 정한 이 기간까지 단축하면 연장시킬 테니까 그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건물 같은 경우는 30년보다 단축하면 30년까지, 또 그렇지 않은 건물 수목은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 할게요. 자, 30년은 수목 같은 경우죠. 자, 가봅시다. 약정한 경우 315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네, 315페이지 가보세요. 약정한 경우 석조, 석회조, 견관 건물 수목. 자, 견관 건물 수목은 30년. 그렇지 않은 건물은 15년. 네, 그 다음에 공작물은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기간보다 짧게 정하면 요 기간까지 연장시키겠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두 번째, 약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것도 똑같이 요 조문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여전히 최단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상권은 최장존속기간 규정은 없고 단단하다 생각합니다. 단단하다, 단기. 그래서 똑같이 30년, 15년, 5년 보장 받는다는 거. 물론 공작물 종류, 구조 정하지 않으면 15년이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어쨌든 최단기로 가시면 되는 거고 어렵지 않고요. 세 번째는 계약의 갱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계약의 갱신. 그래서 계약 갱신 관련된 거 지상권자입니다. 계약의 갱신. 자, 요걸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이 끝났습니다. 최단 존속 기간 끝났습니다. 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상권은 자동 소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만료가 됐지만 지상물이 그대로 현존하는 경우, 지상물이 아까 뭐뭐 있었더라? 아까 여기 건물일 수도 있고 또 공작물일 수도 있고 수목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 그대로 현존한다면, 자, 여기서 1차적으로 여기 들어갑니다. 1차적으로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권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만 원모 타임 갱신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던졌을 때 이때 주인께서는 지상권 설정자는 좋다, 예스 하겠다 선택할 수도 있고 안 된다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스가 됐다는 것은 다시 또 갱신이 됐다는 얘기죠. 이때 존속기간은 똑같이 최단기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 문제 나왔을 때 기간 문제가 나오면 단단 이렇게 하면 돼. 단단 장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또 내용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 문제는 노했을 때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이때 2차적으로 지상권자가 그러면 지상물을 사세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던진다 이야기입니다. 이때 지상권 설정자가 알았어, 살게, 예스
아니야, 나 안 사. 이걸 선택할 수 있느냐? 미안하지만 여기서는 갑이 선택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택할 수가 없고요. 무조건 매수해야 됩니다.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내용이 없는 이상. 뭐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치료를 연체했다. 이런 귀책 사유 잘못이 없는 이상 2년 이상 분 연체했다라는 이런 것이 없는 이상 있으면 안 하면 못 사겠다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이 없다면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장난을 쳐요. 어떻게 장난을 칠까? 네, 갱신 청구권은 자 이렇게 들어가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또 나와요. 아니 이거 청구권이니까 당연히 청구권이지. 맞는 얘기예요. 형성권은 아니에요. 이렇게 yes, no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청구권 의미가 있고, 그럼 이것도 똑같이 청구권 끝났으니까 이게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그러면 야, 이건 또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왜?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형성권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갱해서 거절했을 때 2차적으로 매수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1차, 2차 이 내용을 한번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계약갱신 관련된 이야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 끝났고요. 자, 317쪽 가시면 네, 지상권의 효력이 나옵니다. 네, 지상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당연히 지상권자는 토지 사용권이 있죠. 가장 포인트는 토지 뭐 하는 거예요? 사용권을 갖는 거죠. 네, 그러면 토지를 사용하는 동안은 이 부동산이랑 소유자의 상린 관계를 그대로 따라야 되겠죠. 준용해야 되겠죠. 두 번째, 이 토지 사용권을 누가 침해하게 되면, 사용을 방해하게 되면 당연히 지상권 기초로 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 지상권자는 반환도 인정되고 또 방해 제거도 되고 방해 예방, 그래서 법리적으로 반환, 소유물 반환 준용, 방해 제거 예방 다 준용하도록 돼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지상권 처분입니다. 자, 지상권 처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상권의 처분. 보장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 양도할 수도 있고 존속기간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이걸 갖다가 특약으로 배제하더라도 이 특약 배제는 무효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야. 처음 계약할 때부터 지상권을 타인한테 양도 임대하면 안 된다는 특약을 맺어도 이 특약은 약자인 지상권자에게 불리하므로 무효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절대 보장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료관계가 있죠. 자, 유상, 무상은 다 가능한데 약속했으면 내야 되겠죠. 근데 이 지료관계를 첫 번째 등기를 했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등기 안 했으면 당사자 문제죠. 등기 쳤으면 당사자는 물론
제3 대항할 수 있을 것이고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효력이 미치겠지만 등기하지 않았으면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는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치료 관련돼서는 뭐가 있을까요? 증감 청구권도 있겠죠. 증액감액 청구권 인정받을 것이고 또 만약에 치료를 연체했다. 그래서 만약에 2년분 이상에 달하게 되면 체납하게 되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갑이 뭐한다? 꺼져. 네, 소멸 청구하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소멸에 관한 얘기인데, 지상권 소멸. 네, 특별한 얘기는, 내용은 없는데, 몇 가지 본다면 319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네, 지상권 소멸 관련돼서는 뭘 하나 조심하느냐? 거기 뭐가 있냐면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갑이 소유권, 을이 지상권이 있는데 이 지상권이 병의 저당권의 목적이 돼 있다 했을 때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자, 거기 조문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네, 319페이지 가시면 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된 통지가 있습니다. 지상권의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 목적인 때 전조 청구는 저당권자한테 통지한 후 상당 기간이 경감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을이 치료 연체 몇 년분? 2년분에 달하게 되죠. 자, 이 2년은 2년분 달하게 되면 갑이 을한테 소멸 청구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소멸 청구한 다음에 이 사실을 다시 저당권자한테 뭐 해야 된다? 다시 또 뭐 해야 된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치료 연체 청구한 다음에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또 통지를 해야 돼요. 이때 통지하면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 기간이 경감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그 288조 가지고 법 조문이죠. 이거 가지고 기출 문제에 즉시 효력이 생긴다 틀립니다. 상당 기간 조문 가지고 장난친 경우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 2년분 가지고 했을 때 혹시 소유자가 있고 을이 지상권 가지고 있고 1년분 연체하다가 새로운 주인은 또 1년분이 연체가 됐어요. 1년분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병이죠. 이때 지상권자는 결국은 2년은 다 밀린 거죠. 자, 이럴 경우에 병은 전 주인 연체분 1년과 내 연체 1년분, 자, 이 합산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합산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체분이 2년분에 달아야지 소멸 청구 들어갈 수 있지, 전 소유자, 현 소유자 합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지상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상권. 특수지상권에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분묘기지권이라는 타이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분지상권 이야기. 네. 세 번째는 이제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 네. 근데 이 법정지상권은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관습법. 네.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하고, 네. 법률. 네. 법률. 법률 조문에서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법정지상권은 이 두 개 다 해서 어쨌든 요거는 100%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 이 분묘기지권하고 이 구분지상권은 그냥 어쩌다 저다 나올까 말까 하는 거니까 포인트는 법정지상권. 네, 이 무덤기지권 가지고는 이건 전부 다 판례 얘기지. 이건 조문에는 규정이 안 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이제 분묘기지권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를 잠시 한다면, 네, 분묘기지권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분묘기지권. 분묘는 그냥 무덤이에요, 무덤. 네, 무덤 기지권, 무덤 사용권이다 그런 얘기죠. 첫 번째가 승낙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낙형. 자,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허락한 거죠. 승낙형. 네, 토지 소유자가 네, 여기다가 무덤 써도 좋다라고 소유자가 허락한 경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승낙한 것이 아니고 네, 취득 시효하는 경우도 있죠. 취득 시효 형태가 있다. 요건 허락도 없이 이 토지에 소유자 허락한 적이 없어요. 자, 허락 없이 을이 여기가 명당 자리다 해가지고 을이 무덤을 설치해가지고 여기다 무덤 설치해가지고 을이 만약에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한다면, 네, 바로 분묘기지권 취득 시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입니다. 20년. 자,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 분묘기지권 가지고는 이 무덤을 갖다가 등기한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등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요 자체. 그리고 요 취득 시효할 때 조심할 것은 여기 토지 사용권 요거 취득하는 거죠. 그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갑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소유사가 있다라고 보면 안 되겠죠. 소유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되죠. 소유사가 있는 게 아니죠. 소유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것을 분묘기지권, 그죠? 분묘기지권, 토지사용권은 요거는 자주가 아니고 뭐다? 타주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취득 시효하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분묘기지권 점유는 무슨 점유가 아니고 네, 자주 점유가 아니고 뭐다? 타주 점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네, 양도형입니다. 양도형은 뭐냐면 토지가 있었는데 갑이 자신의 토지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설치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토지를 처분하면서 토지를 지금 을한테 처분하면서 이 묘를 갖다가 다른 것으로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이 갑은 이 무덤이 있는 토지 사용권, 네,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를 사는 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을 입장에서는 항상 토지를 매수할 때는 반드시 특약사항을 달아야 돼. 뭐라고? 네. 무덤은 무조건 뭐 한다? 이장한다. 보이든 안 보이든. 그런 요령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렇게 분묘기지권은 형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무덤기지권. 그냥 존속기간은, 네. 이거는 그냥 이 묘가,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그냥 존속하는 동안,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거 여기 하나 했으니까 옆에다가 합장해서 계속 쓸 수 있느냐? 이건 토지 소유자한테 안 돼요. 합장 허용하지 않겠죠. 네. 그 다음에 지료 관련돼서 토지 사용료가 내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 있는데, 자, 특히 여기 취득시효 가지고 요거 가지고, 자, 요거서 요거 지료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특히 요 취득시효에서 제가 그런 얘기 있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갑이 지료를 청구하게 되면 을은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판례 변경입니다. 지료 청구하면 내야 됩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 네, 그 정도에서 한번 기억하시면 분묘기지권은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지상권이란 말이 있어요. 구분지상권. 일반지상권하고, 네, 이 구분지상권 가지고 이야기를 보통 할 때 차이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일반지상권은 네, 여기 지표가 있고, 뭐가 있고요? 지표가 있고, 허공이 있고, 땅속이 있으면, 일반 지상권은 지표에도 효력이 미치고, 허공에도 미치고, 땅속도 미칩니다. 다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다가는 나무를 심고, 수목, 허공에다, 그죠? 허공에다 뭐요? 공작물 설치도 가능하고, 땅속에다 뭐 할 수도 있다. 네, 지하상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 지상권을 통해서는 수목도 가능하고, 네, 허공도 쓸 수 있고, 땅속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구분 지상권은 지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표는 관계가 없고, 허공, 땅속을 구분해서 일정 땅속의 일정 범위 이렇게 구분해서 빌려 쓰는 거지, 지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허공에다가는 여기다 케이블카 설치할 수도 있고요. 또 땅속에다가는 지하상가 지을 수도 있죠. 지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허공에다가 나무 심을 수는 없어요. 땅속에다 나무 심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구분지상권 할 때는 수목 대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목 대상을 목적으로 해서는 절대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그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토지가 있으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 만약에 갑이 농사를 짓고 있다.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죠? 그러니까 위에다가 만약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케이블. 그죠? 이렇게 케이블. 그러니까 케이블 설치할 때 소유자 허락 얻어서 통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구분지상권은요, 주로 한전에서 많이 써요. 한전에서 여러분 이렇게 송전탑 이렇게, 예?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선 가려면 어차피 남의 토지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자 위를 통과할 때는, 네, 전부 다 가서 구분지상권 설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절대 뭐가 안 된다? 수목은 안 된다는 거. 이거는 페이지 324페이지. 자, 그 정도에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366조 법정 지상권 종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통틀어서 한 문제는 나온다는 거예요. 한 문제는. 네. 그러면 이제 그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327조. 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도대체 뭘까? 관습법지. 자, 최초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 소유가 돼야 됩니다. 출발이 뭐다? 출발이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 둘 다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만 처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매하면서 을한테 매매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매매하게 되면 매매 시, 자, 한쪽 처분입니다. 양쪽 처분이 아니고 뭐다? 한쪽을 처분하면서 특징, 철거 특약이 없다면,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 자, 건물 철거 특약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러면 위에 을이 토지를 사더라도 여기 건물은 그대로 있죠. 이게 건물이 너무 큰가요? 그러면 건물을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 토지 끝에 있었다고 봐요. 이렇게. 여기가 호수입니다. 자그맣게 여기다 건물 축조해서, 네, 여기 휴식하러 오는 겁니다. 힐링센터.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토지가 있는데 여기다 자그맣게 건물 하나 지어놓고 이 호숫가에서 와가지고 낚시도 하고, 네, 자, 지는 노을을 바라면서, 석양 바라면서 명상도 하고, 일출을 바라면서 명상도 할 수 있는 힐링센터인데, 토지를 팔면서, 자, 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 특약 없으니까, 갑은 건물 철거 특약 없으니까, 이 건물 밑바닥에 있는 토지 사용권, 네, 법정 지상권, 동일 소유, 한쪽 처분, 철거 특약이었으면 여기서 관습법상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는다. 관습법상 토지 사용권 법지를 취득한다 그 얘기예요. 이 취득은 자동 취득일까 등기 취득일까? 네, 등기 취득은 아니죠. 등기 취득은 아니고 뭐다?
자동적으로 취득할 거예요. 언제 취득할까?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기하는 순간 관습법지를 자동 취득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327페이지에 있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이야기를 전체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거기서 문제 되는 것들 몇 가지를 본다면 이렇네요. 자, 첫 번째, 동일 소유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 소유니까 이 건물은 등기된 건물도 좋고요. 또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라도 관계가 없다.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거니까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쪽 처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함께 처분한 경우, 즉 토지 건물을 토지와 이렇게 있는 요것을 같이 처분한 경우죠. 그러니까 토지도 을한테 팔고 건물도 을한테 팔았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자 이렇게 건물을 팔았는데 보세요. 을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토지는 을이 등기를 쳤고 건물은 등기를 안 쳤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갑이거든요. 그러면 이 갑한테 관습 법지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죠. 미등기 건물, 토지 건물 함께 처분한 경우죠. 그래서 함께 처분 시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 등기하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갑이 건물 소유자라 할지라도 이 갑한테는 토지 사용권 관습법지 인정할 실익이 없다. 그래서 한쪽 처분할 때 이야기지 양쪽 처분. 그래서 함께 처분이라는 말이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관습법지는 없다는 거, 관습법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매매 기타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기타 원인. 그래서 이 매매 기타 원인 할 때 여기 이제 하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또 안 되는 것 중에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환지 처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환지 처분. 환지 처분. 같은 경우는 관습 법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는 환매. 자, 요 정도는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쭉 연결돼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할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 328페이지에 암기법을 팁드리는 거예요. 암기법. 그래서 거기 페이지 328페이지하고 페이지 329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저것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안 되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암기법 4번에 나대지로부터 시작된다. 나대지. 이렇게 시작되는 말이 있을 때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토지 공유자 중 토지 지분만 전매한 경우 토지 지분만 전매했다라고 토지 지분
토지 지분, 그죠? 토지 지분, 진짜. 그 다음에 우측 가면은 5번에 환지 처분이 있어요. 환지 처분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그냥 세 가지만 기억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습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이렇게라도 압축해서 가면 돼요. 나대지 마라. 그죠? 나대지지 마라. 그죠? 환장하건네. 이렇게 가세요. 나대지 마라. 환장하건네. 자, 나대지는 자, 요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지자는 여기 나대지지 마라. 이건 토지 지분이고요. 자, 환자는 환장하건네는 요거 치시면 돼. 그래서 나대지지 마라. 환장하건네. 네, 관습법지 인정한다는 거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만약에 팁을 드린다면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인정 안 되겠죠.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관습법지는 네, 그 정도에서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30페이지에 저당권 관련된 법정지상권. 자, 요거 안 끊을게. 요거는 어차피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지상권은 한꺼번에 할게요. 네, 366조 관련된 이건 저당권 관련된 뭐다? 법정지상권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조문 관련된 얘기인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죠? 네, 저당권 설정 당시에 네,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이 돼서 네, 경매가 됐을 때 네,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달라졌을 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방금 전에 해볼게요. 출발할 때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일치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죠. 근데 저당권 실행은 바로 경매를 얘기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이 건물 소유자한테 이 저당권 관련된 토지 사용권, 법정 지상권을 뭐한다? 취득하도록 돼 있다. 자, 언제 취득할까요? 네, 자동으로 취득할까요? 등기해야 취득할까요? 등기 취득이 아니고 당연히 자동 취득이 되겠죠. 네, 이제 이거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초에 출발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책자 가볼까요? 뭐가 있는가 볼게요. 그래서 네, 처음부터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나대지, 빈 토지에다가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만약에 신축되더라도 네, 이거는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되더라도 이거랑 다르기 때문에 네, 법정 지상권 인정하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처음부터 만약에 달랐다면, 그죠? 역시
법정 지상권은 인정하지 않겠다. 당연히 나오겠죠. 처음부터 같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 331페이지에 네,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토지에 설정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 332페이지에 네, 동일 소유자라고 돼 있죠. 근데 만약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만약에 다르다면 네, 법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그 다른 원인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법지 인정할 실익이 없다는 거, 그게 니은의 A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 다른 것이 또 뭐가 있을까? 아까 이런 경우 있었죠. 네,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 자, 함께 매매를 했다. 토지도 매매, 건물도 매매해서 자, 이렇게 산 경우입니다. 함께 처분. 함께 처분했을 때 토지는 등기 쳤고 건물은 등기 안 쳤다. 이때 이 갑한테는 관습법지 인정할 실익이 없었다라고 아까 했었어요.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을이고 건물 소유자는 갑이죠. 등기 안 했으면요, 갑이 소유자거든요. 이 갑한테 네, 366조 저당권 관련된 법정지상권 인정할 수가 없죠.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다르면 법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는 관습법지도 함께 들어갔을 때는 관습법지도 없고요. 저당권 법지도 없다는 게 판례 태도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출발 원인들을 제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저당권 관련 법지는 이건 배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건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여기 있네요. 자, 관습 법지는 배제해도 좋다. 배제 가능합니다. 근데 조문 법지, 저당권 관련 법지는 배제 불가 안 됩니다. 이건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지만 이건 특약으로 배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366조 관련된 법정지상권 이야기입니다. 네, 요 두 가지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연습해 두세요. 네, 판례 태도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문제는 100%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저당권, 지상권 얘기가 좀 길었죠. 네,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